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학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이라대.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께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윤석열 48%, 네네네.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맨날 윤석열한테 뭐 해줘야 돼. 텔레그램이란 메신저를 보면요, 받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저희는 그건 보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걸 알겠는데 근데 예지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여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대요.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책사가 네. 1등이었다. 2등 건진, 3등 천공.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이 어떻게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오열할 지경이다.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현대판 매간 매직입니다. 내가 당신 시켜줬으니까 월급 반 내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이철규가 지금 용산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국가기관에 이어 집권 여당마저 대통령 부부와 측근 세력의 영향력에 이끌리는 화유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전방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중전, 이런 영부인을 가진 적이 없어요. 명품백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개입 정황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거나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해온 주가 조작 주범들이 사실은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주범 중 한 명이 공범에게 쓴 편지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고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었고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해 이원모 전 인서비서관 공천에도 관여했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이 직접 이런 의혹을 발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거기서 공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국정농단에 해당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이 어떻게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가를 우리는 최순실 사태를 통해 뼈아프게 깨친 바 있습니다. 정작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당사자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급속히 김건희 게이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시간 순으로 보면 현재까지 제기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김영선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김영선 지역구 이동,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순서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은 뉴스토마토가, 이원모 전 인서비서관 공천 관련 의혹은 서울의 소리가 각각 첫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김 여사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김 여사 육성 녹음이나 문자 등의 물적 증거가 제시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관련자들의 음성 파일과 문자 등은 여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녹음 파일입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이라대. 그래. 윤석열 끝났어. 이 통화는 PK 지역의 유력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측근인 이 씨 간에 이뤄졌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내외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윤상현 의원은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창원의창 현역 박한수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며 비계된 지역구를 두고 애초엔 다른 후보의 공천이 유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연락해 김 전 의원이 공천되도록 뒤집었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이라대. 실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날 김 전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했다 발표합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거창 출신이죠.
비례대표로 2번, 경기도 일산 지역구로 2번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차례 총선에선 거푸 떨어져 10년간 원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창원의창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 전 의원이 공천된 겁니다. 당시에도 지역 정가에선 의아하다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명 씨가 있었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정황이 불거진 것입니다. 명 씨는 당시 다른 후보를 밀었던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해 뒤집었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를 인용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통화 파일을 과시하려고 여기저기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명 씨한테 K 의원이 이건 당에 맡겨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 씨가 영남 지역구에 여성 의원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다. 거듭된 요청에 윤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K 의원한테 재차 말한 것이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 중에 명태균 씨가 이 씨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 나눴던 스피커폰을 틀어가지고 들려줬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께서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워딩이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김건희 씨가 말했던 시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보궐선거. 2022년 보궐선거 네. 전에.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은 공천이 잘 될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여러 차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 전화기를 포렌식하거나 주변인 진술을 두려보면 됩니다. 주변인 일부가 이 음성 파일을 재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제3자 간 오간 대화를 재녹음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3자가 녹음을 하면은 네. 이거는 그 녹음한 사람도 처벌, 보도한 곳도 처벌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민주당 의원이 이거 틀지 않을까. 실제 이 씨는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며 그동안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들도 모두 내놓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를 기반으로 지역 정가의 영향력을 넓혀가던 중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윤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경쯤에 김건희 여사를 누군가가 명태균 씨랑 이제 만나도록 소개를 시켜준 모양이에요. 네. 그 후에 계속 잘 지내셔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가 주위에 내가 뭐 많이 통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뭐 스승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도. 뉴스토마토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가져가서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전했습니다. 또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일일이 보고한 정황이 담긴 명 씨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를 보여줬죠? 네. 윤석열 48%, 네네네. 100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오늘 빨리도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일종의 예지력이 있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다양한 분야의 조언을 해주며 신뢰를 얻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분은 책사, 정치 전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지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있으면 약간 도인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네. 그냥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늘의 도를 깨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뉴스토마토에서 기사를 쓸 텐데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여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대요. 네.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대화 나누고 김건희 여사가 이분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한 때도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명태균
책사가 네. 1등이었다. 2등 건진, 3등 천공. 요 정도 아니었느냐. 그런 소문이 있었어. 이처럼 김 여사 부부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만들어냈다는 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보선에서 당선돼 의원 배지를 단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절반을 다달이 떼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상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이번 달 급여 반 받아라 하셨고. 그게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확인하고 바로 전화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 보냈거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명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 씨에게 전달된 돈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사비를 썼다고 해서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이다 해명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영선 의원이 되게 부자거든요. 재산 신고가 77억이에요. 정말 사비를 쓴 거라면 한 번에 갚으면 되지. 왜 명절 떡값까지 포함해 꼬박꼬박 세비 절반을 상납하듯 떼준 거냐는 지적입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라고 말했다는 이씨 증언도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매간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매개로 내가 당신 시켜줬으니까 월급 반 내놔. 이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부터 다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이처럼 성공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바탕에 깔고 볼 때 지난 4월 총선 직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전개 과정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공천 컷오프 된다며 지역구를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는 이런 사실을 이 씨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이 통화 뒤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을 떠나 김해갑에서 출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날 오후 언론에 전달되고 기사가 쏟아집니다. 명 씨 말대로라면 김 여사 연락을 받고 김 전 의원이 지역구 이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결국 김해갑에서도 공천 컷오프 됩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명 씨와 함께 9일 만이죠. 2월 29일 지리산 자락 7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과 회동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고 이준석 대표에겐 직접 캡처본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지만 이는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보면요. 받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기 위에 누구와의 대화방인지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건 보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화자가 누군지는 솔직히 김영선 의원인지 김현석 의원 측 관계자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기도 힘들었죠. 그 당시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보여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의원님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겨레에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가 이 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내용과 같습니다. 명 씨도 지난 9월 19일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밝혔습니다. 다만 명 씨는 김 여사한테 자신이 김 전 의원 전략 공천을 요구했으나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해야 된다 이런 답을 들었을 뿐이라고 김 여사 개입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김 여사와 대화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리고 지방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 중앙당의 아주 민감한 공천 정보를 두 번 연거푸 다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건 팩트잖아요.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지난 9월 23일엔 김 전 의원에 이어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 의혹이 불거집니다. 용인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한 통화 녹취가 이날 공개된 겁니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저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에 달게 해주려고 전 지랄 떠고 있다. 애초 강남 출마가 예상됐던 이원모 전 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걸 두고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간 이거지. 이철규가 지금 용산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잘못되면 이철규 날라가거든. 이원모 비서관은 2022년 6월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김 여사 민간인 비선 수행 논란에 휩싸였던 장본인이죠. 신아무개 씨의 남편입니다. 원래 이원모가 옛날에 그 여사가 저 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해외 순방 갔었던 바로 걔 아니야. 그렇죠. 지 마누라. 그 마누라. 윤이 중매섰다는 그 인간 아니야. 이원모 부부를. 애초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의 긴밀한 관계에 관심이 쏠렸지만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김 여사와의 특수관계를 더 강조합니다. 김 여사가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는 세간의 인식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김 전 선임 행정관은 9월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도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용산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보좌한 선임 행정관 출신이 내놓은 해명치곤 너무도 졸렬합니다. 이런 주장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나요? 이원모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용인에 공천을 받고 거기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2번이나 하셨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방조하거나 지원한 거죠. 결국에는 또 김건희 씨의 입김으로 이원모 씨 관련한 그 지역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가고 결국 이 뒤에도 김건희 씨가 있었구나. 더 큰 문제는 이 정도로 김 여사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만 해도 지금 제기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 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천은 됐어요. 2022년에 무슨 선거였죠? 시장. 단체장. 거기도 이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제 어젯밤 꿈에 여사님 꿈을 꿨는데요. 여사님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녹취 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여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여사님이 그대로 실행을 했어. 그래서 또 여사님이 명태균 책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다 그대로 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한 것도 확보됐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이 보도가 되면 더 훨씬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을 수 있다. 넘버 원이었다니까. 탑 오브 탑 명태균. 참으로 한숨과 탄식을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비선 권력에 의한 국정 사유화와 전 근대적 주술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어냈다 자신해 왔습니다. 지금 김 여사의 행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오열할 지경이다. 국가기관에 이어 집권 여당마저 대통령 부부와 측근 세력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사유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